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거 보고도 결혼이 하고 싶을까? 와이프 태도 문제로 이혼 예정. 나도 요즘 이혼 관계로 이런 얘기가 좀 땡기더라고. 저는 결혼 4년 차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둔 30대 가장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니, 이제는 이혼을 위한 전쟁 선포라고 해야겠네요. 먼저 저희 집안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제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상속받으신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으시는 소위 말하는 건물주이십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도 대략 7억 원 정도 하는 자가이고 빚은 10원 한 푼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몸에 밴 검소함 때문에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으십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고작 30만 원 정도로 쓰실 만큼 당신 자신에게는 지독하리만치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반면 장인 장모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빚은 없으신 걸로 알지만 딱히 저희를 지원해 주실 형편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두 분은 명품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씀씀이가 아주 넉넉하시죠. 뭐 여기까지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니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의 차이가 그리고 양가의 극과 극인 생활 태도가 제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당시 자금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증여해 주신 2억 5천만 원짜리 자가에 리모델링 비용 1,500만 원, 이것도 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거, 그리고 제가 3,500만 원 주고 산 자차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요, 허가 도움 1,000만 원에 본인 돈 500만 원 합쳐서 딸랑 1,5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돈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아이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제 차를 7천만 원 중반대 차량으로 바꾸고 8천만 원 초반대 캠핑카도 구입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할부나 빚 없이 유지비만 내면 됐으니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저에게 숨긴 게 있었습니다. 결혼 전 사업 실패로 빚이 좀 있다고 고백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2, 3천만 원 수준이다 라고 해서 살면서 갚으면 되겠지 하고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 이사를 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빚이 줄기는커녕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그것도 제 1금융권이 아닌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딱 이런 기분일까요? 단순히 빚 액수가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2, 3천만 원이라던 빚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그동안 저 몰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그 무책임함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해결하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하니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잘 살아보자는 의지조차 꺾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부부의 이사 계획은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버는 대로 쓰고 어머니가 가끔 몇 천씩 주시면 그거 쓰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덜컥 정말 갑자기 아이가 생겼고 올해 출산을 했습니다. 둘이 살 땐 아늑했던 17평 자가가 아이가 태어나니 좁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 와이프의 히스테리가 시작됐습니다. 집이 작아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힌다며 싸우기만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장인 장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나면 주말마다 찾아와서 따끔한 충고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집이 너무 후지다. 이사를 가야지 이게 뭐냐. 며 싫은 참견을 하시더니 급기야 장모님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 자네 어머님한테 돈 좀 받아서 이사 가라고 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나도 의심되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사돈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어쨌든 집을 내놨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집이 팔려서 약 3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이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사가 결정되자 와이프는 힘들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무려 4개월을요. 저는 주말마다 처가로 가서 아이를 보고 평일엔 와이프 편하라고 제 차까지 와이프 주고 저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혼자 자취하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와이프의 태도입니다. 몇 가지 말해보자면 첫째, 사람을 질리게 하는 성격입니다. 와이프 성격이 좀 많이 센 편입니다. 사소한 일이 화를 잘 내고 평소 저를 하대하고 명령조로 부려먹으려 합니다. 조금만 수틀려도 소리 빽빽 지르고 본인 화를 주체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감정 씻지 말고 좀 친근하고 살갑게 대해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더군요. 더 심각한 건 밖에서의 행동입니다. 식당이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상대방을 죽일 기세로 클레임을 겁니다. 조만간 뉴스에서 진상 고객으로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람 많은 식당에서도 창피함도 없고 접객 실수 같은 거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잘못했으니 정당하게 지랄한다는 마인드로 사람을 갈구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입니다. 둘째, 밥과 술 문제입니다. 집에선 밥을 아예 안 합니다. 맞벌이 때부터 배달 음식 좀 줄이고 돈 아끼자고 애원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아이 생기고도 똑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와이프는 애초에 밥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애 보느라 힘든 건 알겠어서 저도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아이 봐줍니다. 하지만 밥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밥벌어지 취급하거나 애 보느라 힘든데 밥 차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 화를 내서 결국 또 시켜 먹게 됩니다. 제가 차려주면 삐져서 방문 닫고 들어가고 제가 차린 밥 쳐다도 안 보는 거 몇 번 당하고 나서 저도 더러워서 안 합니다. 무조건 외식이든 배달 음식이든 사 먹어야 됩니다. 술도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면 9끼는 사 먹습니다. 한 번 시키면 기본 5만원 돈이에요. 일주일에 45, 2주면은 90, 4주면은 식비만 180. 와, 부자네. 결혼 이후론 술도 와이프 혼자 마십니다. 연애 때는 술을 같이 마셨지만 저는 결혼하고 칼같이 끊었습니다. 회식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바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안 먹으니 혼자서 먹습니다. 그것도 페트병으로 된 소주를 한 병에서 3병까지 마십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마시는 꼴을 보면 중독자처럼 마십니다. 장인 장모님께 너무 심하다고 4개월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술 좀 못 먹게 신경 써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안 고쳐지더군요. 게다가 제 어머니가 와이프 타라고 사주신 새 차가 있습니다. 비닐도 안 뜯은 그 차를 두고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 차 생겼으니까 나 차 안에서 담배 피울 거야. 그 소리 듣는데 진짜 개빡친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런데 이번 일은 그때와 차원이 다르게 열받네요. 제가 이 모든 걸 참았던 건 그래도 가족이니까였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양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차이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장인 장모님이 캠핑을 다니신다기에 취미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권유해서 같이 캠핑을 간 적이 수십 번입니다. 한 달에 2번 간 적도 있고 기본 2박 이상씩 가서 운전하고 텐트 치고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자고 하면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면서 단 한 번을 같이 안 가더군요. 아 진짜 나쁘다. 사실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기 전 어릴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맨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학원도 못 가보고 옷은 죄다 얻어 입었습니다. 결혼 전 제 소원이 가족여행 한번 가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장인 장모랑만 실컷 다니고 정작 고생만 한 우리 엄마랑은 여행 한번 못 가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 댁이 차로 15분 거리, 제 회사에서도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지나가다 잠깐 들렀다 가자고 하면 정색하면서 다음에 가 라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 초에는 시댁 앞에 가면 본인은 차에서 기다릴 테니 저 혼자 5에서 10분 정도 보고 오라고 시키더군요. 명절 제사 때도 저녁쯤 되면 집 안 가냐고 개지랄을 해서 결혼하고 본가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처가는 가면 3박 4일도 있다 오는데 처가 3번 갈 동안 본가는 한 번 갈까 말까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올 때마다 쓰라고 10만원씩 쥐어주시는데 이사 가느라 4개월간 손녀 얼굴도 못 보고 아들놈은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니 속이 얼마나 타셨겠습니까? 사건은 이사 후 터졌습니다. 이사 후 양가 부모님이 한 번도 새 집에 안 오셨길래 와이프가 4개월 만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장인 장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금요일이었죠. 다음날 토요일이 아이 사진 촬영 예약일이었는데 사진관이 시어머니 댁 5분 10분 거리였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3번 정도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손녀 본 지 4개월이야. 사진관이 근처니까 같이 가서 잠깐만 뵙고 오든지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오시라고 해서 얼굴만 보고 가시라고 하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돼 였습니다. 결국 손녀가 너무 보고 싶으셨던 어머니가 집 앞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니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다음날인 일요일은 아버지 기일이라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눈치 없이 말씀하시더군요. 어제 사부인 그냥 가셨다며? 오늘 산소 다녀와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해. 제가 참다 못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 어머니도 어제 집 앞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신 일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셔서 식사 안 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일요일 오전에 와이프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어머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오시라고 해. 엄포를 놓더군요. 거기에 장인 장모님은 원래 월요일까지 계시기로 해놓고 하루 더 안 계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드려 그냥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드려 억지로 자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산소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민기적된다며 장인 장모님 앞에서 와이프가 저에게 화를 내며 빨리 가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졌습니다. 장인 장모님 앞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 장모님 앞에서 내가 화낸 건 100번 잘못했다 쳐. 근데 너는 사위를 개잡듯 대하는 네 태도가 정상인 거 아니야? 나는 내 부모보다 장인 장모를 더 챙기고 매주 가서 3일씩 보는데 너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패가 망신해서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모이면 시어머니 욕이나 하면서 돈 줄 때는 신나서 받아오면서 시어머니는 개똥으로 하냐? 돈 생기면 다 갖다 주고 내 취미 쇼핑 다 접고 친구도 안 만나고 너한테 올인했는데 제가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하며 개지랄을 했습니다. 한바탕 하고 나니 장인 장모님 반응이 가관입니다. 자네가 잘못한 거야.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질러?
우리 딸은 잘못 없어 그러더니 짐 싸서 딸이랑 손녀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와이프는 자기는 왜 화를 내는지도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지 잘못 없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같이 살 마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정은 예전에 사라졌는데 아이 때문에 참다 참다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부탁했습니다. 내가 장인 장모한테 하는 거 절반도 안 바란다. 3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해 달라고요. 하지만 고쳐지지 않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나쁜 놈이라고 와이프랑 딸을 말도 안 하고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 고민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속인 빚 5천만 원, 매일 마시는 술, 담배 줄창 피워대던 거, 제가 그동안 눈 감아줬던 거 이제 다 오픈해버리고 멸망전 하려고 합니다. 제 소원이었던 가족여행은커녕 어머니 가슴에 대못만 박은 불효자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와, 후기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면 이 정도의 장문의 사연을 올렸을까요? 남편분이 그동안 가정을 지키시려고 참은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연자님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